때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마이클은 부하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눈앞의 독일군 기관총을 박살내는 것.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 죽은 존우를 방패 삼아 기관총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때 포격을 맞은 마이클은 야전병원에서 눈을 뜨죠. You're all right now, Sergeant. 치료를 마친 마이클은 제대 심사를 받게 됩니다. I don't sleep, so I don't really know how to answer that. 앞선 전투에서 그는 독일 소년병의 이마에 칼을 꽂았고 이때 얻은 트라우마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Well, because I received a medal for sticking a piece of steel into a boy's forehead. 결국 그는 마이클을 캐나다 후방으로 보냅니다. 1917년 당시 영국은 식민지 캐나다에 징병령을 내렸고 마이클은 징병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됩니다. Minimum age 18, infantry service and medical corps. 하지만 업무 첫날부터 부적격 지원자가 오죠. You were rejected because you have asthma. Okay, as long as I'm sitting at this desk, you will not be going to this war. 입대를 거부당한 데이빗은 술을 먹고 깽판을 칩니다. 그에겐 꼭 입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자친구와 약혼하기 위해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 했고 For God's sake, son, we're at war. Use your imagination. 그의 아버지가 독일군으로 참전에 전사했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주민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마이클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전병원에서 만나 마음에 두고 있던 간호사 세라의 동생이 I don't want to leave you. I'm not what you think I am. 바로 데이빗이었기 때문이죠. Start over, or I could try to find another job.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마이클과 세라는 시간이 흘러 연인 관계가 됩니다. 마이클은 미래의 처남 데이빗을 설득하려 합니다. You're not fit for this world. You live over there. You got men underneath you. 전쟁은 끔찍한 것이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나갈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데이빗은 결국 사고를 칩니다. Present this letter to the recruiting officer and your way should be clear. 권력자인 여자친구 아버지로부터 허가서를 받아 And this form identifies the cause as asthma. 마침내 입대하게 된 것이죠. He's the reason I'm going aboard.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스스로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The eastbound train carries our valiant youth on the long road to glory. 이렇게 징병된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투 중 하나인 타스 샹달로 보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이클도 데이빗을 지키기 위해 재입대하게 되죠. Remember that rule. Don't die. 그렇게 마이클도 파스 샹달로 가게 됩니다. 데이빗은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The last goddamn time. I don't need your help. 언제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마이클은 야전병원에서 익숙한 사람과 마주칩니다. 데이빗과 마이클이 걱정됐던 세라도 결국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Took me a month to catch up to you. 세라는 데이빗에게 목걸이를 전해달라 하죠. Can you give this to David? 목걸이를 받은 데이빗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I haven't even written her.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마침내 깨닫죠. 영웅적으로 독일군을 죽이는 멋진 상상을 하며 왔지만 실상은 축축한 구덩이에서 지옥의 시간을 보낼 뿐이죠. We're all in a slaughter yard. There isn't a single guy here knows why. 1917년 8월의 파스 샹달은 인간에게 가혹했습니다. 31일 중 단 3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 비가 내렸습니다. 양쪽 모두 끊임없는 폭격을 가했고 폭격으로 파여진 구덩이엔 물이 가득 찼으며 양측 병사들은 늪과 같은 진흙더미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죠. 총기에 진흙이 들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일도 벌어집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워낙 정신없던 상황의 데이빗은 독일군 참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독일군은 데이빗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데이빗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군 참으로 돌격하죠.
그러자 독일군 장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격을 중지해줍니다. 덕분에 마이클은 데이빗을 무사히 데려옵니다. 이번 전투 역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마이클도 그중 하나였죠. 심각한 부상을 입은 마이클은 세라의 옆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참혹했던 파스 장달 전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파스 장달은 1917년 발발한 파스 장달 전투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으로부터 징집된 캐나다군의 이야기를 다루죠. 당시 인구 800만도 되지 않았던 캐나다에선 무려 60만 명의 청년들이 징집됐습니다. 그리고 6만 명 이상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역대 참호전 중 가장 참혹했다고 알려진 전투는 베르댕 전투와 솜 전투입니다. 특히 베르댕 전투는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역대 최악의 소모전으로 알려지죠. 파스 장달 전투는 앞선 두 전투만큼이나 참혹했던 참호전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날씨입니다. 8월 내내 비가 내리면서 양쪽 병사들이 전투에 어려움을 겪었죠. 포탄으로 구덩이가 파지면 병사들은 몸을 숨기기 위해서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서 구덩이 속 물깊이는 미친듯이 치고 올라오죠. 결국 힘이 빠지거나 진에게 발목이 잡힌 병사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익사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울려 퍼지는 부상자들의 비명소리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모두 구덩이 속에서 익사했기 때문이죠. 살아남은 병사들은 구덩이에 빠진 전우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을 꺼내주려다가 자칫 자신도 빨려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폭우 때문에 생긴 진흙은 부상병 이송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부상자 1명을 이송하기 위해서 거의 10명이 달라붙어야 했죠. 8월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날은 딱 3일이었는데 이마저도 해가 거의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병사들이 옷과 몸을 말릴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죠. 전투가 시작되기 전 파스 장달은 평범한 초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벌어진 뒤 이곳은 완전한 늪과 수렁으로 변했죠. 파스 장달을 방문한 참모장은 시체 가득한 전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캐나다인들의 독립의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처음 터졌던 1914년 당시엔 캐나다가 영연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 도와주는 것에 국민들이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보내고 보내도 또 보내달라고 하자 점차 캐나다인들의 분노가 쌓이게 되죠. 그렇게 1919년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국제연맹에 가입했고 1931년엔 마침내 독립을 확인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파스 장달은 전쟁과 로맨스가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2시간 분량 중 절반이 마이클과 세라의 로맨스 그리고 데이빗에 관한 이야기죠. 즉 1시간이 지나서야 배경이 파스 장달로 이동합니다. 때문에 전투씬도 다른 전쟁 영화에 비해서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마이클과 세라의 이야기가 나름 낭만적으로 그려지는 만큼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킬링타임용으로 꽤 괜찮으니깐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